제대로 해주겠다는 안내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학생 43명이 오늘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재수를 하게 되는 수험생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한 처벌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아무 사과도 안 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3년 전 서울 덕원여고에서도 담당자 실수로 수능 4교시 시험이 3분 먼저 종료됐는데 곧바로 2분 연장 조치가 됐음에도 학생 1명당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육청은 타종 관련 지침을 구체화하고 고사장 본부 요원을 더 늘리는 걸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에 진출한 지 13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부품 조달이 멈추면서 사실상 가동을 멈춘 상태였는데요. 공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데 지금까지 1조 원 가량이 투입이 됐지만 우리 돈으로 단돈 15만 원에 공장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 축구장 270배 면적으로 연간 23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이사회에서 이 공장을 불과 10,000루블, 우리 돈 14만 5천 원에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장 건설과 운용에 1조 원가량이 투입된 러시아 현대차 공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부품 조달이 끊기면서 지난해 3월부터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올해 상반기 손실액만 2,200억 원으로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장부가의 200만 분의 1, 고철값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2022년 일본 닛산도 단 1유로 1,450원에 공장을 러시아 업체에 넘기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을 안 하면은 아마 러시아 정부에서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업체와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는데 2년 뒤 공장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계약에 추가해 미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한국 기업 대신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잠식한 상황이어서 러시아 재진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험 발사 대신 발사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전 배치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가 워싱턴이 잘못된 결심을 하면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승인되었다. 발사할 것. 발사. 화성 18형 미사일이 발사관 밖으로 튕겨나옵니다. 공중에서 연료에 불이 붙고 이내 화염과 함께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지난 4월과 7월처럼 폴드론치 방식의 발사 장면을 북한이 하루 뒤인 오늘 공개했습니다. 선간 반공화국 핵대결 야망이 깃든 적대 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안길 거대한 실체가 북한은 화성 18형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의 동선도 공개했습니다. 차량은 터널에서 출발해 눈으로 뒤덮인 논밭도로에 멈춰섰습니다. 도착 지점은 평양 중심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남서쪽 약 16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터널 안에 은폐해 있다가 불시에 밖으로 나와 발사할 수 있다는 기동성을 부각시킨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발사 전 선제 타격, 킬체인을 회피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북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딸 주혜와 함께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한 핵 위협 메시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 영상 공개 전엔 한미 연합훈련 사진을 배치해 보도했습니다. 화성 18형 발사가 한미 핵협의 그룹과 미국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띈다고 주민들에게 주장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30년 동안 핵 중단과 폐기 합의를 번번이 깬 건 북한이라면서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해 군 당국이 오늘 이례적으로 특수전 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훈련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한미일 세 나라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도 오늘부터 전격 가동됐습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이어 사람 모양의 표적지를 향해 일제히 사격하며 제압에 나섭니다. 한미 특수전 부대가 진행 중인 핵심 지역 내부 소탕 훈련 장면 등이 공개된 겁니다. 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 도발에 따른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신원식 장관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북한에 대한 경고로 전략자산 전개와 참수작전 훈련 모두 선택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참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오늘부터 전격 가동됐습니다. 앞으로 미사일의 발사 지점, 비행 궤적,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한다는 겁니다. 특히 동해 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지리적 이유 때문에 비행 형태나 낙하 지점이 잘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주일미군의 사드 레이더나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레이더 등으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간 단계 지나고 마지막에 탄착, 종말 단계에서는 저희 쪽 레이더가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뽑을 수 있는 거고. 국방부는 미사일 경보 정보의 공유 이외에도 미국 조기 경보 위성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 국정원 내 인사잡음으로 김규현 전 원장이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주미대사 등을 두루 거친 외교 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통상교섭 조정관과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조태열 전 주 유엔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이 잇따라 결과에 불복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공천이 아닌 친명 검증을 한다, 반 이재명계를 숙청한다는 주장까지 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공천 잡음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경기 시흥을 출마를 신청했지만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가처분 신청 등으로 당 결정에 불복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당사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시흥을은 5선의 친이재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입니다.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구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데 당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에 도전했던 최성 전 고양시장도 부적격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지금 이 전 총리님에 대해서 제가 우호적인 인사로 세칭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밖에 해석되기 어렵다. 당내 비주류인 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지도부가 공천이 아니라 친명 검증을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라며 하루 만에 뒤집긴 했지만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이재명 당대표 특보를 당초 공천 적격으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검증위원회는 명시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친명이든 비명이든 부적격 검증엔 예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증위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정 번복부터 숙청 논란까지 일찌감치 불거진 민주당의 공천 분쟁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 문제라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명백한 과오조차 거르지 못했다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머리부터 숙인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미 드러난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등에 사과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던 음주운전은 술이 깬 걸로 착각한 숙취운전이었고, 폭력 전과는 도로상에서 붙은 시비가 멱살잡이로 이어진 거라고 해명했지만 사퇴 압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국민들께서 우리 장관 후보자를 과연 신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안 서요. 스스로 어떻게 용퇴, 사퇴하실 겁니까? 법인카드 유용 논란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0년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재직 당시 집 근처 고깃집과 횟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530만 원가량 썼다는 의혹입니다. 강 후보자는 회의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구체적 소명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여당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뭐 여당이긴 합니다만 사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카드 쓰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공기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 해양과학 전문가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다 정부의 홍보 영상물에 출연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는 반박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후보자의 도덕적인 그런 문제 알고도 눈 감아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10여 차례 고개를 숙였지만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 노조 지회장과 조합원이 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게차로 외제차를 들이받은 사건인데 조합원의 실토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어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까지 단속하는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연말계획 두 번째 순서, 정부의 세수 감소로 비상이 걸린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짚어봅니다. 광포만을 비롯한 사천의 연안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한 노조의 지회장과 조합원이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조합원이 보험사에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왕복 4차로. 지난해 8월 지게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보험사에 접수됐습니다. 지게차가 들이받은 차는 크게 찌그러지고 긁혀 폐차됐습니다. 피해 차주가 보험금 1,500여만 원을 받은 이 사고는 그러나 한 노조의 지회장과 조합원이 꾸민 고의 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당시 자신의 지게차를 몰고 지회장과 약속한 장소로 이동했고 네, 어디쯤? 나왔다 나도. 상북으로 갈까? 상북으로 가자, 상북으로. 들어갈게. 지회장은 조합원에게 넘겨받은 지게차로 외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차량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지회장. 지회장이 고의 사고를 냈고 조합원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전화번호 주라고 하는데 누구 거 줄거? 내 거 주면 됩니다. 일단은 네 차 대놓고 전화 와가지고 보니까 차 다 부숴놓고 사고 나는 그거는 못 받닥해라. 네,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나온 보험사 직원이 CCTV와 블랙박스가 없어 당시 통화 기록을 요구하며 사고 경위를 캐묻자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조사 왔는데 깨치겠지 못한데 힘으로 캐피지 그래. 이것도 일단 하고 갔는데 왜 찝찝하노? 싫다고. 고의 사고 행각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조합원이 보험사에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며 드러났습니다. 큰 현장에 있어서 그거를 저를 준다는 빌미를 삼아 이런 걸 저한테 시킨 것 같아요. 해당 지회장은 보험 사기에 공모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형으로 대하던 조합원에게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지회장과 조합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도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단속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차량 뒤 번호판까지 찍을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운영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주변이 어둑해진 창원의 한 왕복 6차로 도로. 전방에 빨간색 신호가 켜져 있는데도 오토바이 한 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춰서나 싶더니 앞에 있던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오토바이의 이 같은 위반 행위는 단속 카메라 구간에서도 적발이 어렵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전방에 있다 보니 오토바이 뒤에 달린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등장한 겁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오토바이 통행량과 법규 위반이 많은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면 촬영으로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영상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고, 실제로 경찰이 실험해본 영상입니다. 자체적인 시스템에 빨간색 신호를 넣고 오토바이가 움직이자 위반 표시가 뜹니다.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식별된 겁니다. 도로 제한 속도를 20km 넘긴 오토바이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 속도를 20km 초과했을 때 과태료 5만 원을 물게 됩니다. 또 40일 이상 60km는 7만 원, 60km를 초과하면 9만 원입니다. 앞서 서울과 경기에서 운영한 결과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 행위가 설치 전보다 2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대상입니다.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히 멈췄다 갑자기 속도를 냈다간 찍힐 수 있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은 내년 상반기에 거제 3곳과 밀양 2곳, 창원 1곳 등 모두 7곳에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면서 지방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추경 감액 편성으로 사천시는 당장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항공 MRO 2단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도비 40억 원이 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다 보니 우주항공청 예산까지 빼내 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먼저 땡겨서 집행을 하고 뒤에 교부세나 국도비 지원 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급식과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서 고령층 고용 확대라는 설립 목적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부는 내년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정작 이주 노동자의 정착을 도와주는 지원센터 예산은 영원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내 3개 지원센터는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완전히 그냥 폐쇄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없으면 매년 들어오던 외국인이 2배로 12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내년에 더 나빠집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23조 원 줄였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까지 감소하면서 도내 일부 지자체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을 빌려 써야 합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새 예산을 줄인 진주시의 경우 내년도 SOC 사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SOC도 보통 한 30% 내외로 분야별로는 줄어드는 내년 재원을 보고 추경에는 SOC 부분에 좀 더 많이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복지는 강화하면서 세수 지원은 줄이는 정부의 이중 행보에 지방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주민복지 관련된 예산의 감소, 지역
민원 사업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 소멸 위기의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로 대표되는 이른바 부자 감세가 서민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지역 균형 발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지금 전국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사천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조류의 주요 서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두루미와 따오기, 황새 같은 멸종위기 조류들이 사천 광포만과 서포만을 잇따라 찾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주위가 빨갛고 회색의 긴 목을 가진 우아한 새들이 벼 나다를 먹고 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뒤엔 포근한 갯잔디에서 느긋하게 햇빛을 즐깁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입니다. 전 세계 6,500여 마리만 남은 제두루미는 사천 광포만에서 꾸준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중국 북동부 습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는 철원, 주남저수지, 광포만 등에 오는데 광포만에 오는 개체들은 10년 넘게 월동하러 오는 개체들입니다. 발목에 흰색 가락지를 찬 따오기가 바닷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녕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재작년 방사한 개체입니다. 올해 4월 대구 달성군에서 관찰됐다가 6개월 만에 100km나 떨어진 사천을 찾았습니다. 텃새였다가 철새로 바뀐 황새가 사천 전력에서 처음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 3,000마리뿐인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함께 갖춘 사천이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교란 요인이 적고 넓은 갯벌이나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고 자연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좋아하거든요. 광포만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광포만을 전남 서남이안 갯벌과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포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유네스코 지역이 되면은 저희 해수뿐만 아니라 문화청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도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멸종위기 조류의 꾸준한 생태 관찰과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오늘 경남도의회 본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가 파탄났다며 내년 총선에서 윤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남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민주당 도당이 도내 18개 시군을 돌며 진행 중인 경남도민 1만인 인터뷰 민심 청취단의 중간 조사 결과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 대책 마련 등을 경남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총선 공약에 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이른바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의 주민조례 발안 청구가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4일 창원 시민 8,30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이 30일 이내 창원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며 1월 중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유일하게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가 오늘 글로컬 대학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경상국립대는 국가 5대 핵심 분야인 우주항공 방산 분야 글로컬 선도대학이라는 비전과 함께 우주항공대학 설립과 과학기술원 설립, 창업생태계 조성 등 7대 추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최신 항공우주 기술과 항공우주산업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세미나가 오늘 경남대 평화홀에서 경상남도와 창원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경남대는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선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정부 지원 대형과제 유치와 연구, 기업 지원,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우주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학 최재호 회장이 제5대 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제5대 의원들은 오늘 창원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1차 임시총회를 열어 최 회장을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총회엔 전체 의원 120명 가운데 86명이 참석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추대에 동의했습니다. 산청군 시천면 사회단체협의회가 오늘 산청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 없는 덕산댐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덕산댐 추진위원단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보가 불충분해 원천 무효고 이들이 제작한 홍보 동영상 유튜브는 허위사실이라며 연고도 없이 귀촌한 인사들이 주장하는 덕산댐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천면 시민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 뒤 덕산댐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산청군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경남의 한 익명 기부자가 7년째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이 옛날처럼 배고픔과 고독사가 없기를 기도드린다라는 내용의 손편지와 함께 1년간 모은 적금 5,9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17년부터 연말 이웃돕기 성금은 물론 각종 재해 재난 구호금으로 지금까지 6억여 원의 성금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창군 가조면사무소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7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쌀과 상품권 등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번 기부는 아버지 세대에서 한 기부를 아들들이 그 뜻을 이어가면서 20년 동안 계속된 가조면의 전통으로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이정우 선수가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대형 계약을 맺은 소감과 함께 키움 팬들에 대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KBO 리그 소속으로 미국행에 오른 이정우가 3주 만에 메이저리거가 돼 돌아왔습니다. 네, 좀 풀렸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일찍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선배님들에 비해서 여러 감정에 좀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꿈꾸던 빅리거가 되어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을 직접 밟은 느낌은 남달랐습니다. 그 운동장 자체가 메이저리그 구장 같고 또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야구장으로도 손꼽히 피는 구장 중에 하나여서 너무 그냥 들어서자마자 그냥 거대하다, 웅장하다. 입단식 당시 화제를 모았던 영어 자기소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저희가 한국말을 잘하길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한국말 막 하게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영어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구단이 관심을 보였지만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장님이 우선 한국에 와주셨고 또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저를 좀 원하시는 그런 기분도 들고. 국내에서 훈련에 돌입할 이정우는 키움 팬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일단 7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 또 홈 마지막 경기 때 마지막 타석 들어섰을 때 팬분들이 좀 이렇게 함성 보내주신 것과 응원해 주신 걸 계속 봤는데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응원과 함성 항상 잊지 않고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미국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 추첨에서 미니 한일전이 성사됐습니다. 이강인과 구보,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차세대 스타들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조 2위로 가까스로 16강에 오른 파리 생제르맹. 16강 대진 추첨식에서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를 만나게 되면서 이강인은 동갑내기 친구인 일본의 구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미니 한일전이 성사된 겁니다.
키도 비슷한 데다 나이는 물론 왼발잡이의 포지션까지 같은 두 선수는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차세대 에이스로 많은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서 구보는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처음 만났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인연이 깊었고 마요르카에서 1년간 한솥밥을 먹으며 우정을 쌓기도 했습니다. Estuvo muy guapo y ahora estamos juntos en el mismo equipo y es un poco cuando vemos la foto nos reímos porque nos llevamos muy bien con él. Y en ese momento no lo conocía, ¿no? Entonces me quedé flipado. Yo no sabía que había un asiático aparte de mí a mi edad. 옛 소속팀 마요르카가 두 선수에게 모두 응원을 보낸 가운데 구보도 SNS를 통해 이강인과의 만남에 기대를 드러냈고 이강인도 이를 공유하며 선전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두 팀의 16강 1차전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만 다음 달 열릴 아시안컵에서 한일전이 펼쳐진다면 국가대표로 먼저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골프 종목 첫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고 있죠. 아직 은퇴는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LPGA 통산 21승과 리우 올림픽 금메달까지 거머쥔 골프 여제 박인비. 32명의 IOC 선수위원 최종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박인비는 요즘 선수위원 준비와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전주훈련도 가야 되는데 아예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은퇴할 거야 하기는 좀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게 조금은 있어요. 내년 파리올림픽 참가 선수 만여 명의 투표로 총 4명을 뽑는 선수위원 경쟁에서 박인비는 미국의 육상 스타 펠릭스와 함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인비는 선수위원이 되면 남녀 개인전 각각 한 개인 골프 종목 메달을 더 늘리고 싶다며 골프를 최대한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골프라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체전을 넣어서 아니면 혼성을 넣는다던가. 지난 4월 태어난 딸이 골프 선수로 자랐으면 하는 소망도 공개한 박인비. 우유 먹을 때도 이제 뭐 손에 힘 좀 빼고 먹어라. 이제 뭐 잘 때도 이제 좀 양쪽으로 이제 돌려 자면서 이제 양쪽 다 이제 유연성을 좀 기르고 있어요. 남편이 막 교육시키더라고요. 백스윙 할 땐 이렇게, 피니시 할 땐 이렇게 하면서. 내년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도 기원했습니다. 조금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여자 골프, 남자 골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용띠의 해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맹추위 속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병대 캠프 훈련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훈련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파리올림픽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맵슐랭 피자? 매워. 맵단이 몰아치니 요대갑 될 수밖에 없는 맛. 맛있어.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더 강력하게.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거의 비렉스. 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예쁘게 바르는 것보다 묻어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서 고민. 메이크업 고민 시에 아름다움을 즐기는 쉽고 새로운 메소드. 메리소드. 기대해도 좋아.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se are just little things. Oh, but they mean a lot. Always. 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d our love. 지금 우리에게 세단은 다이내믹의 상징이다. 가장 강렬한 스타일이다. 멈추지 않는 새로움이다. 지금은 K5 제너레이션. The new K5. Kia, movement that inspires.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젖은 모발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가열된 플레이트 없이 바람으로 투인원 기능으로 빠르게. 관절 건강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관절에 좋은 거 담고 먹기 힘든 거 줄이고 크릴 오일 등 3중 복합물로 관절을 편하게 담고 줄이고 편하게 관절의 생크릴. 내가 공부하는 이유? 공부할수록 성적이 오르니까.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내가 꿈꾸는 삶을 살 거니까. 내신부터 수능까지 어떤 이유든 메가패스.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 장애인 카리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 눈을 뗄 수 없는 절묘한 스타일. 맛땡킴은 장르다. 입어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 맛땡킴. 고기 진짜 제대로다. 버거집이 아니다. 고깃집이다. 고기에 고기를 쌓아 만든 고기 맛의 정점. 큐브 스테이크 와퍼 버거킹. 와 이게 당신이 꿈꾸는 모든 삶, 매일 누릴 수 있도록. 가전, 꿈꾸던 삶이 되다. LG 오브젝 컬렉션. 이런 기분 처음, 이런 기분 처음, 처음, 이런 기분 처음, 이런 기분 처음, 이런 기분 처음이야.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신한의 모든 금융 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해결. 금융을 새롭게. 신한이 한다. 신한 슈퍼솔. 슈퍼솔에서 뵙겠습니다. Living in ruins of a palace within my dreams. And you know we're on each other's team. Number 5. Chanel. 잠시 후 PD수첩을 보내드립니다. 당신이 꿈꾸는 모든 삶, 매일 누릴 수 있도록. 가전, 꿈꾸던 삶이 되다. LG 오브젝 컬렉션. 맵슐랭 콤보? 매워. 달아.
맵단 맵단이 몰아치네. 요대갑 될 수밖에 없는 맛. 맛있어.